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입니다. 올해도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음력 11월 27일 정미일 양날 화요일 되겠습니다. 1년 중 354번째, 벌써 올해 들어서 354번째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만나고 있는 지한스님입니다. 탄생화는 파인애플이 되겠고요. 탄생석은 해미몰파이트입니다. 탄생목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스님 맨날 얘기를 하니까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미가 없다고도 보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갔던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을 잠깐 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님 1년 중 벌써 356번째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으면 여러분 저희한테 상을 주십시오. 어떤 상을 주느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더 옆에서 구독자 한 분 한 분 늘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고요. 요새 따뜻한 아메리칸 커피와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자 한 분 더 증가해서 늘려주시면 연말 선물에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일 한번 보겠습니다. 문세광이가 오늘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식장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에게 총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문세광은 범행 2달 만인 1974년 12월 17일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일본은 사형 선고 받는 순간까지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직접 유경수 여사는 겨냥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고 가신 분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여론들이 있었습니다만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판결 공판에서 내란 목적 살인과 국가보안법, 반국법 위반 등 문세광의 공소 죄목 6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세광은 74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3일 후인 오늘 12월 20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에 살았던 덕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남학생 최승민 군, 그때 당시 13살입니다. 집단 괴로움을 참지 못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곤군과 동업생이었던 가해자들은 1997년생이죠.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1년 말에 우리나라의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허탈감 및 봉분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녀는 길고 긴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 나오는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가 너무 잔인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는 학교 폭력에 극히 민감하게 됐고요. 경찰청은 교육부의 협조 아래 학교 폭력 가해자 미성년자일지라도 바로 칼을 빼드는 태세로 강경 처벌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범은 장기 3년, 단기 6월에 단기 2년 6개월, 공범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형기 자체는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 6월 28일 가해자들이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상업통상부 자원부가 주관하여 1997년 경기도 시흥시에 개교한 4년제 사립공학계열 특성화 대학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대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수 산업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갔지만 당시 학교의 산업대학 지위로는 발전의 한계가 있었기에 일반 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2012년 일반 대학으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 학교가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하로 편입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 공단 소속 대학이 됐습니다. 2022년 개교 25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명을 한국공학대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제인간연대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휴먼 솔리데이터 데이입니다. 12월 20일은 국제인간연대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휴먼 솔리데이터 데이는 인간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27년 12월 20일 날 나셨고요. 2015년 11월 22일 서거하셨던 제14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최연소인 만 25살 나이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구선의 의원을 지내면서 김대중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호는 거선입니다. 김영삼은 1927년 12월 22일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외포리 경상남도 거제시 장명문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와 어머니 박부련 사이에 일남 5녀 중 첫째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박부련은 박신배 2남 1녀 중 장녀로 같은 마을에 살던 김홍조와 결혼하여 설하에 일남 5녀를 두었지요. 박부련은 1960년 무장공비 2명에게 살해되었고요. 김홍조 씨는 이후 최남순과 재혼했으나 이후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김홍조는 1985년 74세에 13살 연하였던 이순환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 김홍조는 어선을 10여 척 이상을 보유했으며 멸치어장을 꾸려가는 인근 마을에선 꽤 알려진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유년기 시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이 귀한 집의 독자로 태어난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 망망대해를 누비며 포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는 김영삼에게 사나이다운 배포와 우직하리만큼 강직한 성품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늘 험한 바다와 싸우는 객가에는 해신에게 무사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기독교에 심취해 사랑방을 기도실로 꾸며 외지에서 전도사나 목사 등을 자주 초청해 예배를 보았고 숱한 동네 사람들이 반박을 무릅쓰고 집 앞에 뽕밭을 기부하여 교회를 짓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서울대학교를 나와 국회의원 야당 지도자 1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오전 0시 21분 32초의 병마를 물리치지 못하고 혈액 감염 의심으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87세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최초로 5일간 국가장으로 치러졌고요. 이는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가장입니다. 이어 11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연결식이 있었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이낙연 씨입니다. 1952년 12월 22일 날 태어났습니다. 기자 출신이고 정치인입니다. 제16, 17, 18, 19,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37대 전라남도지사, 제45대 국무총리, 제4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이복형인 완풍대군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52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서 아버지 이두만과 어머니 진소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7남매 중 장남인데 두 형은 어려서 사망하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 둘째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농사일고 채소 장사를 병행했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하던 1980년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교사 김숙희와 맞선 자리에서 만나 그해 결혼해 외아들 이한동을 두었습니다. 배우 장혁입니다. 본명은 정용준이고요. 1967년 12월 20일 부산 진구 만덕동, 현재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1997년 SBS 드라마 모델에서 본격적인 배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하고 G.O.D의 데뷔곡이었던 어머니께 뮤직비디오의 주연으로 연출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죠. 이후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1998년 KBS ETV 청소년 드라마 학교의 주연급으로 출연하면서 카리스마 반항아 캐릭터를 연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김예진 씨입니다. 1999년 12월 20일 날 태어났고요. 지금 쇼트트랙에 은퇴한 선수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계주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팀의 일원입니다. 2020년 3월 2일 은퇴를 선언했고 은퇴 후 김리아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김건우의 진천 선수촌 여자 선수 숙소 출입을 도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2019년 8월 대학교를 휴학하고 12월에 자퇴하여 2020년 1월 의정부 시청에 입단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에서 휴학생이 아닌 자퇴생으로 일반부에 출전한 것이 발각되어 1년 자격 정지를 받았고요. 이틀 뒤인 2020년 3월 2일 은퇴를 선언하고 영원히 쇼트트랙 선수로는 길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기일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보월당 성인 스님입니다. 보월당 성인 스님은 1884년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면에 있는 운수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이후 탁발성으로 지내던 스님은 만공 스님의 속가 형님인 대은 스님을 만나 정회사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보리방아 찢는 일을 하면서 만공 스님에게 선의 진술을 전해받았고요. 1914년 만공 스님이 첫 번째 법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1924년 12월 20일 40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이에 만공 스님은 보월 스님의 법을 단절되지 않도록 보월 제자를 대신하여 금오 스님과 동산 스님에게 전법계를 전해줍니다. 두산그룹 창업주입니다. 박승직 씨입니다. 1864년 6월 22일 나셨다가 1950년 12월 20일 날 가신 두산그룹의 시초가 된 두산상회의 창립자입니다. 호는 매헌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이메리에서 태어난 박상직은 1890년경 박상직 상점이라는 상호를 배우계에 진출을 합니다. 1916년부터 부인 정정숙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장품을 만들어 팔았고 2020년에는 그것을 박가분이라는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1925년엔 회계 처리를 근대화하는 체제로 바꾸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박상직 상점으로 변경했고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아들 박두병이 이를 인수해서 동양 맥주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46년 박상직 상점을 두산 상위로 재개업함으로써
두산그룹의 시초가 됩니다. 박상직 상접을 두산 상위로 바꾼 후 1950년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두전리에서 8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1938년 조선 지원병 제도 제정 축하회 발기인을 비롯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징용이나 위안부 모집을 독려했고 1961년 경상부 총력과에서 해군 국방헌금 1만 원을 내는 등 친일 행적이 명백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또 불교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언변에 뛰어나려면 외울 게 있는지는 말솜씨, 말을 잘하고 말을 이쁘게 잘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옴 바아란에 남마야스바, 옴 바아란에 남마야스바. 이러면 언변, 말하는 재주가 뛰어나는 진언입니다.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녹음해서 들으시면 신기하리만큼 언어의 특출한 화술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살뜰한 여러분들의 역사 시간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